일단 여기 블룸버그 그 비즈니스 윅 여기 나오셔서 나왔다기보다는 매달 발간되는 잡지 개념 같은 건데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가 그쪽에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인터뷰가 이번 달께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내용 때문에 오늘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다 엄청 강타를 했는데 일단 내용을 좀 중요 내용들 샅샅이 살펴보면은 일단 처음에 트럼프노믹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노믹스는 낮은 금리와 낮은 세율을 의미한다. 결국 낮은 금리에 낮은 세율은 미국으로 기업을 다시 불러들이는 엄청난 인센티브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자기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에도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뭐 기업들이 당연히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이야기하고 있고, 일단 제롬 파월 의장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 후보 하시면은 항상 유명한 게 You're fired인데, 근데 제롬 파월 의장을 2026년 5월까지 의장직 수행을 보장시켜주겠다고 합니다. 단 조건이 있는데 이 11월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자제하라라는 경고도 인터뷰 내용에 있어서 파월 의장도 어쨌든 그 먹고 사셔야 되는데 물론 돈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게 좀 불명예스럽게 잘리면 안 되니까 과연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 가능성 높아진 상황에서 이런 압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것도 지켜볼 필요 있겠고, 그다음 법인세율은 현재 21%인데 15%로 파격적으로 인하한답니다. 결국 법인세율 많이 낮추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뭐 세금 덜 내니까 그걸 주주 환원을 하던 어쨌든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JP모건 CEO인 제이미 다이먼 CEO를 이 재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고려 중에 있다는 소식도 있었는데, 근데 제이미 다이먼 CEO는 약간 민주당 성향의 인사인데 이렇게 어쨌든 뭐 좌우 통합을 위해 재무부 장관 임명을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첫 번째 좀 핵심 내용에서 중요했던 내용이 결국 제롬 파월 의장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면서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하지 말라라는 인터뷰 내용이 실렸습니다. 그게 벌써 여기 CME 페드워치에 반영되고 있는데, 원래 이게 9월 달 데이터입니다. 9월 18일 FOMC 그 금리 결정일 날 나오는 건데 500에서 525pp,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1회 인하한다. 이쪽이 원래 압도적이었습니다. 현재도 물론 압도적으로 91.6% 확률로 금리 1회 인하할 거다. 다음 달, 9월에 라고 나오고 있지만, 근데 원래 이 인터뷰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 금리 동결에 베팅하는 게 없었습니다. 실제로 어제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 확률이 100%였고 금리 동결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운 제로였는데, 근데 이게 갑자기 1.9%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등장했고요.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그래서 금리 인하 설마 안 하나? 약간 그런 우려가 생기면서 오늘 조금 시장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이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인터뷰에서 또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지정학하고 또 관세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후보하면은 전 대통령 임기 시절에도 항상 이 지정학적 조금 자국 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를 통한 관세 그런 게 많이 부각됐는데, 이 대만 관련한 이야기가 오늘 반도체 기업들을 조금 흔들고 있고요. 이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대만 보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국에서 대만은 한 60 몇 마일 정도인데, 뭐 미국에서 대만은 3만 몇 마일을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평가하고 있고, 대만의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대만은 우리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빼앗아 갖고 그들은 매우 부유한 국가다. 그러니까 방위 분담금을 더 내야 한다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고요. 이 여파로 오늘 대만 증시도 뭐 숙대반 만들고 TSMC도 현재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반면 이제 중국이랑 대만에 대해 뭐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은 이야기 안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사우디는 예로부터 항상 보호가 필요했던 국가고 나는 그들을 항상 보호할 것이다. 뭐 사우디와의 관계 악화는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악화시킨 거다라는 뭐 이제 험담까지 하면서 오히려 사우디는 이제 자기가 아닌 그 행정부에서 좀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사우디가 중국이랑 가까워진 건데, 근데 사우디는 사실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랑 계속 가까워지고 싶어 한다 라면서 사우디랑 친하게 지낼 거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뭐 친환경 관련한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으셨고, 단지 이제 화석 에너지 관련해서 더 많은 석유 그리고 가스 시추 허용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다 라고 뭐 그냥 이런 식으로만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어쨌든 이제 사우디하고 좀 친하게 지내는데 에너지 증산 나서는 거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냥 에너지 증산 막 나서면은 오펙이랑 치킨 게임하고 같이 공멸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제는 뭐 사우디하고 친하게 지낸다니까 에너지 산업 관련해서 그렇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요. 근데 이제 핵심 중 하나가 또 이제 대중 관세를 60%에서 100%까지 부과할 예정에 있다라고 발언을 하셨습니다. 대중 관세 그 임기 초 시절에 진짜 많이 했을 때가 50%뭐 그런 이야기 있던데 거의 관세를 기하급수적으로 또 올린다고 하고요. 그래서 약간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주로 사업하는 기업들은 벌써 이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주가가 시장에서 벌써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그 동맹국도 그런 거 없습니다. 얄짤없이 중국에만 관세 부과하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수입 제품도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 예시를 들어 이제 독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퇴임하신 메르켈 총리 이야기하면서 내가 메르켈 총리한테 독일에 우리 미국 차 얼마나 많이 팔리는지 그걸 물어봤는데 메르켈 총리는 많이 팔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거 다 거짓말이다. 독일 차는 미국에 많지만 독일에 포드하고 쉐보레는 많지 않다. 라면서 이 약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 이야기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규제 관련한 이야기도 꽤 나왔습니다. 규제 관련해서는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 관련한 이야기가 먼저 나왔는데 현재 통제를 벗어난 기술 기업들은 너무 크고 너무 강력해졌다. 이들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빅테크 기업에서 뭐 굳이 뭐 이제 젊은이들한테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제 평가하자면은 그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SNS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 워낙 메타 플랫폼 안 좋아하니까 또 악평을 날리더라고요. 틱톡이 없으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있고 그게 바로 주커버그다. 이렇게 좀 악평을 하셨지만 하지만 나는 그들을 매우 존경하고 파괴하고 싶지 않다라면서 또 이제 립 서비스도 한번 해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주커버그가 좀 마음에 안 드니까 경쟁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틱톡을 지지한다. 틱톡 규제 이제 현재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1년 유예 기간 주고 이제 퇴출시키겠다 했는데 이거를 당선되면은 완전히 뒤엎겠다. 그거를 내비치고 있고요. 그다음 암호화폐 산업 관련해서도 긍정적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어차피 우리가 규제하면은 중국이나 다른 누군가가 이 산업을 먹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암호화폐 산업 가질 게 좀 진출할 거다. 이런 긍정적 평가하고 그다음에 여기 애플 오늘의 막차란 것을 뭐 이제 평가인데 그 말씀하신 건지 팀 쿡은 매우 훌륭한 사업가다라는 평가 내리면서 뭐 이제 행정부 일기 시절에 그 애플 관련한 대중 관세 그 이야기 막 하시면서 그때 팀 쿡이 찾아와서 자기한테 좀 여러 이야기를 했고 뭐 미국에도 이제 맥 그 만들도록 그 공장을 지었으니까 상당히 팀 쿡은 좋다 그런 평가를 내려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터뷰 내용 때문에 몇 가지 기업들 주식이 막 움직이는 모습이 또 좀 나타나고 있긴 하는데 결국 이제 메타 플랫폼 때리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총기 피격 이후로 가장 많이 하락한 빅테크 기업 같은데 결국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틱톡 규제하겠다, 1년 유예 준다 이야기했지만 이 틱톡을 다시 지지한다라고 이미 이전부터 올해 초부터 계속 메타는 페이스북은 국민의 적이고 틱톡을 살려야 된다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또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틱톡 지지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나이티드 렌탈스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고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 총기 피격 이후로 막 주가 랠리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게 관건이죠. 트럼프노믹스는 낮은 금리, 낮은 세율을 이야기한다 하셨는데 결국 금리가 낮고 세율이 낮으면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뭐 투자를 많이 장려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쇼어링 바람이 좀 불 수도 있으니까 미국의 공장을 다시 짓는 그래서 이런 기업도 시장에서 빠르게 반영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TSMC가 오늘 마이너스 거의 5% 가까이 하락폭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 아주 악평을 하셨죠. 대만은 우리의 반도체 사업을 빼앗아 갔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미국에서 반도체 부흥을 일으켜야 되고 TSMC가 했던 거를 다시 미국에서 뺏어오겠다. 그걸 천명하신 거니까 조금 뭐 주가에 단기적으로는 압박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TSMC 하면은 결국 TSMC를 이제 뭐 조금 안 좋게 보고 미국에서 다시 칩을 생산을 하겠다. 그렇게 하면 항상 떠오르는 건 인텔입니다. 그래서 인텔에 어제 거의 장중에 투자 의견 나왔던 곳이 있는데 이 노스랜드라고 이쪽은 또 반도체 관련해서 그 IB 리포트를 많이 내는 리서치 업체입니다. 생각나는 게 옛날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90일 때부터 $250 간다라고 리포트 내고 했었죠.
근데 여기 노스랜드에서 인텔 현재가 34달러인데 목표 주가 68달러로 2배 오를 수 있다라는 평가 내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부정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AMD한테 서버 CPU 점유율 뺏기고 있고 올해 하반기 PC 수요 둔화 예상된다. 그래서 인텔 클라이언트 매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모델링 했지만 궁극적으로 TSMC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첨단 파운드리 대안이 될 것이다 라면서 결국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 좀 대만을 안이 꼽게 보고 뭐 반도체를 다시 미국에서 다 생산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벌써부터 하고 있으니까 인텔이 수혜를 보긴 볼 거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인텔 문제가 인텔 파운드리 기술력이 증명이 아직 안 되고 있죠. 인텔 파운드리 기술력이 조금 문제가 많은 게 그리고 수율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데 기술에 자신이 있으면은 자기들 칩을 자신들이 직접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텔의 현재 AI 칩인 가우디 3 TSMC에 외주 맡겨서 TSMC 5나노로 생산하고 있고 또 올해 하반기부터 뭐 내년 상반기에 출시 가능성이 높은 인텔의 새로운 GPU 배틀메이지 Xe2 GPU도 TSMC 4나노에 이제 생산 주문 맡겨놨고 또 최근 나오는 소식으로는 차세대 인텔 AI 칩인 이 팔콘 슈어스 요것도 TSMC 3나노의 코스 패키징 통해 생산할 거라고 합니다. 뭐 이 차세대 인텔 칩은 2025년 말 생산 예정이라 하는데 근데 시장에서는 뭐 인텔이 빨리빨리 파운드리 사업 잘하길 바라지만 근데 2025년 말에 생산되는 것조차도 TSMC에 맡길 정도니까 아직 인텔 기술력이 증명이 되려면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인텔 관련해서 오늘 조금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나온 게 있긴 한데 여기 중국 시장에서 조금 줄타기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미국이랑 중국 관계가 워낙 자꾸 갈등이 심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 당선되면 이제 더 규제를 과할 가능성이 높은데 인텔의 벤처 캐피탈 사업부 이쪽에서 이제 43개의 중국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있다 합니다. 사실상 미국의 기술 기업 중에는 중국 스타트업에 가장 많이 벤처 투자하는 기업 중 하나가 인텔이 됐다고 하는데 이 미국 정부에서 압박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원래 중국에서 가장 사업 좀 끈끈하게 하던 반도체 기업이 퀄컴이었는데, 퀄컴은 이 벤처 투자를 좀 많이 접었습니다, 중국에서. 근데 여전히 인텔은 상당히 활발히 하고 있다 보니까, 만약에 규제 관련한 이야기가 또 나온다면은 인텔이 약간 이 부분에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이 AI, 반도체 등 군사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중국 기술에 미국 자금 조달 억제 규정을 현재 발효 준비 중에 있다 해서 이거는 뭐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하던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건 조금 인텔에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그래서 인텔 그나마 오늘 뭐 엔비디아도 4%, 뭐 브로드컴, 퀄컴 다 많이 하락하는데 인텔은 그래도 어쨌든 대만의 칩 사업을 다 미국으로 돌려오겠다 이런 식의 취지의 발언을 하셨으니까 오늘 프리마켓에 마이너스 0.4% 정도 하락으로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 자꾸 이게 화면이 화면이 조금 이게 마우스 휠이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이 중국산 제품 관세를 대중관세 60에서 100% 부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다 보니까 요 이제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중국에서 보통 생산하면 이제 값이 싸죠. 그래서 그 값싼 거 사업하는 쪽이 약간 영향이 바로 즉각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첫 번째로 이 달러 스토어 사업들은 상당히 치명타를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도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저소득층 소비자들이 많이 떠났고 저소득층들은 힘들다 보니까 도난 문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서 달러 스토어 자체가 애초에 많이 힘든 상황인데 근데 관세 인상까지 나타나면은 여기 달러 스토어 입장에서는 관세 부담을 소비자한테 전가하기 위해 가격을 올려야겠죠. 전가 안 하면 기업이 다 떠안고 마진이 막 급락해서 사업 망하니까 그래서 가격 올려야 될 가능성이 높은데 약간 벌써부터 이 조금 안 좋은 걸 느꼈는지 오늘 여기 미국의 달러 제너럴, 달러 트리 다음 가는 달러 스토어인 파이브빌로우 CEO는 퇴사를 했습니다. 약간 더 안 좋아질 걸 예상했는지 그냥 퇴사하고 그 사업 떠나셨고요. 오늘 이렇게 CEO 퇴사 발표하면서 연간 가이던스 하향도 발표했는데 매출 지난 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가이던스 엄청 안 좋게 내놓더니 가이던스 다 하향 조정했습니다. 결국 이제 뭐 하도 도난이 많다 보니까 다 캐시어 이제 새로 세우고 셀프 체크아웃 키오스크 다 없애고 경비원까지 추가하고
뭐 그 와중에도 도둑질 계속 나니까 재고 손실되고 비용 증가 문제가 계속 심각해서 사업하기 상당히 어려운 여건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관세 인상 이슈 외에도 사실 달러 스토어 비즈니스들은 현대 시대에 상당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이 테무, 뭐 쉬인 이런 저가 플랫폼 때문인데 물론 이게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돼서 결국 이 테무 관련해서도 조금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래도 뭔가 이런 좀 저렴이 이 커머스한테 달러 스토어가 많은 점유율 상실을 현재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이브빌로 뭐 오늘 프리마켓에 마이너스 15% 급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제품을 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보통 쓰고 있죠. 달러 스토어 특성상 중국에서 생산 안 하면은 사실상 그 가격에 팔 수가 없어서 이 관세 인상 시대에 메이드 인 차이나 비즈니스 하는 기업들은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주가가 정말 파멸적으로 지난 한 2-3년 동안 10배 가까이 올랐던 이 엘프뷰티도 약간의 이 중국 관세 문제 리스크를 안고 있는데 이 엘프뷰티가 가성비 브랜드 결국 미국의 Z세대한테 인기가 많고 뭐 그런 이유 중 하나가 그리고 저렴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이제 화장품 하나에 뭐 진짜 비싼 게 제일 비싼 게 $10 그 정도고 보통 5에서 $6다 보니까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는 특성이 있는데 저렴한 이유는 100% 중국 생산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기업 IR 들어가면 직접 나오는데 LPBT의 모든 제품은 서드파티 제3자 생산자한테 맡기고 있고 특히 다 중국에 있다. 중국에서 생산하는 브랜드라 조금 이 관세 인상하면 결국 현재 $10에 팔던 거, 뭐 $5에 팔던 거 가격을 다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지난 실적 발표 때 LPBT CEO가 우리는 이 관세 인상에 대비해서 그동안 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도 가격을 아예 거의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가격 인상으로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뭐 브랜드가 좋기도 하고 SNS 마케팅도 잘하고 하는데 저렴해서 좀 잘 나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가격을 올려서 더 이상 엄청 저렴하다 그런 브랜드에서 벗어났을 때 더 이제 소비자 이탈이 없는지 그거는 추후에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LPBT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후보 총기 피격 이후로 주가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다 어쨌든 대중 관세 관련해서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 그거를 시장에선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 이렇게 주가가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 이어지고 있고요.